중동의 석유 재벌 외동딸이 어느 날 조용히 한국의 제주도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름도 없는 한 청년과 마주친 순간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황금빛 궁전에서 자란 여자, 철근과 먼지 속에서 하루를 버티던 남자, 절대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왜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매일 공사 현장을 찾았을까요? 이 이야기 단순한 감동이 아닙니다. 지금 그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라일라라고 합니다. 두바이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그 지역 최대 석유 기업의 회장이십니다. 저는 하나뿐인 외동딸입니다. 겉보기에 제 삶은 완벽했습니다. 전용기와 요트, 수백 평 저택과 드레스룸 가득한 명품들. 세상 누구도 쉽게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저는 당연하다는 듯 누리며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떤 사치보다 더 허전했고 시간이 갈수록 그 공허함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늘 누군가의 시선 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성과 기업의 상징으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라는 이름 아래 감정을 감추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저의 이름보다 재산을 먼저 불렀고 저의 말보다 배경을 들으려 했습니다. 늘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외로움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파티장 한가운데에서도 혼자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곁에는 언제나 경호원과 비서가 있었지만 단 한 명도 진심을 나눌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제게 제주도라는 이름이 처음 들려온 건 친구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중동 상류층 사이에서 조용한 힐링 장소로 제주도가 떠오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복잡한 도시와는 다른 고요한 자연, 깨끗한 공기와 느린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찾을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아 지도를 찾아보고 사진을 검색하고 여행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보게 된 제주의 풍경 사진 한 장이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짙푸른 바다와 돌담 너머로 펼쳐진 초록의 들판, 그리고 그 위를 걷는 한 사람의 뒷모습.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가슴 속에서 작은 울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곳에 가보고 싶다고요. 단순한 호기심이나 휴양의 목적이 아니라 제 안에 억눌려 있던 삶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아버지께는 새로운 별장지를 알아보러 간다는 명분을 내세웠고 비행기에 올라 제주로 향했습니다. 제주에 도착한 날 처음으로 느낀 건 공기였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그러나 맑고 순수한 바람이 피부에 닿는 순간 마치 제가 진짜 세상에 도착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차량을 타고 숙소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 하나하나가 낯설고도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고 웃으며 걷는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않았고 아무도 저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라일라라는 이름도 필요 없는 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별장부지를 실사하러 간 공사 현장에서 민준 씨와 수빈 양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무거운 자재를 들고 묵묵히 일하고 있었고 그 곁에서 작은 소녀가 도시락을 나누며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특별한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눈빛과 몸짓 속에 진심이 오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슴 한켠에서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유 없이 공사 현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수빈 양이 그린 그림을 구경하거나 민준 씨의 작업을 조용히 지켜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어쩐지 마음은 통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특별히 대하지도 배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민준 씨는 처음엔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심스레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통역사를 두면 쉽게 대화할 수 있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언어로 직접 이야기하고 그들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자고요. 새벽마다 발음을 익히고 단어를 외우며 책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 따라 쓰며 저는 그들과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제주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이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엔 낯설기만 했던 제주도의 풍경과 사람들, 느린 시간과 정직한 대화가 이제는 제게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준 씨와 수빈 양의 곁에서 저는 진심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은 꿈속처럼 흐릿하지만 감정만큼은 생생하게 남아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습니다. 제게 그 장면은 바로 공사 현장에서 민준 씨와 수빈 양을 처음 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포근했고 두 사람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챙기고 웃고 소박하게 도시락을 나누는 그 모습에서 저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일상은 제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였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눈에 띄지 않도록 조용히 그들 곁에 머물렀습니다. 공사 현장 근처에 앉아 책을 읽기도 하고 간식을 건네며 가볍게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렇게 흘러갔고 어느새 그들과 눈을 마주치는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빈 양이 흰 종이에 뭔가를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필 하나로 놀라운 집중력을 보이며 세심하게 무언가를 묘사하고 있었고 제가 다가가자 수줍게 고개를 들며 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림 속 풍경은 공사 현장 너머로 보이는 제주 바닷가 풍경이었습니다. 구성도 색감도 어린아이의 것이라기엔 믿기지 않을 만큼 정돈되어 있었고 저는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잘 그렸구나.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 제가 조심스레 묻자 수빈 양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림 그릴 때는 시간이 빨리 가요. 그리면서 마음도 편해지고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 안엔 그녀가 가진 감수성과 순수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수빈 양이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만나게 해주고 싶다고요. 며칠 뒤 저는 수빈 양에게 미술관에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주에 예쁜 그림들이 전시된 곳이 있어. 너처럼 그림 좋아하는 친구가 가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아. 수빈 양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주시 외곽에 위치한 작은 미술관을 찾게 되었습니다. 미술관은 생각보다 한적하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수빈 양은 전시실에 들어서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이리저리 다니며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아이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참 다르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수빈 양은 그림 하나하나 앞에서 오래 머물렀고 스케치북을 꺼내 무언가를 빠르게 그려 넣었습니다. 저는 그녀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어느 화가의 추상화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파도가 아니라 마음 같아요. 막 일렁이고 터질 것 같고 그런데 멈추지 않아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감상 하나에 그녀가 세상을 얼마나 깊이 느끼는 아이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그림을 계속 그려야 한다. 이 세상이 그녀의 재능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한다. 미술관을 나오는 길에 저는 그녀에게 작고 낡은 화방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수빈 양에게 새 캔버스와 색연필 세트, 그림책 몇 권을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물론 모든 선물은 익명으로 전달했습니다. 그저 마음이 따뜻한 누군가라는 이름으로요. 수빈 양은 작은 쪽지를 받자마자 눈이 동그래져서는 저에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언니, 이거 혹시 언니가 준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그럴 리가. 누군가 내 그림을 정말 좋아하나 봐. 그녀는 진심으로 기뻐했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한편 민준 씨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무거운 장비를 옮기고 위험한 작업에도 묵묵히 임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서울에서요. 그런데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린 조카를 홀로 키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이곳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말 속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같은 나이에 전용기를 타고 세계를 누비던 제가 있었고 인생의 무게를 짊어진 채 바다를 등지고 철근을 나르던 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건 제가 그토록 갈망하던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고
자신보다 어린 수빈 양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 진실함은 저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주에 인력사무소를 세우고 싶어요. 건설 일 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속지 않고 안정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준 씨가 가진 성실함과 책임감은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도 반짝인다는 걸요. 저는 점점 더 그를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말하게 된다면 이 모든 게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요. 그래서 저는 그저 그들의 삶에 조용히 스며드는 길을 택했습니다. 도움을 주되 이름을 감추고 곁에 머무르되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 삶은 조심스럽고 아팠지만 그만큼 진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행복이라는 감정은 참 조용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문득 아침 햇살이 따뜻하다는 이유만으로 미소를 짓게 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벅차오르게 되는 그런 감정 말입니다. 민준 씨와 수빈 양과 함께한 시간들이 저에겐 바로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좋았고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단지 함께 숨 쉬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다른 현장으로 옮겨야 할 것 같아요. 수빈이 학비가 부족해서 좀 더 큰 현장에 가야 해요. 서귀포 쪽인데 왕복으로는 무리일 것 같고 기숙사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그 순간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매일 보던 사람,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던 두 사람을 이제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그 어떤 이별보다 두려워졌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온 제 정체를 더는 감출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할 이야기였고 그 시점이 지금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안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결국 저는 민준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혼자서 만든 작은 도시락을 들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공터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해가 천천히 지고 있을 무렵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 저 사실 두바이에서 왔습니다. 아버지는 석유 기업을 운영하시고 저는 그 집안의 외동딸입니다.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제 삶, 왜 제주에 오게 되었는지, 왜 자신을 숨기고 살았는지를 조심스럽게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백했습니다. 저 민준 씨를 좋아합니다. 정말 많이요.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당황과 충격, 혼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가는 그 눈빛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라일라 씨, 그 마음은 고맙습니다. 정말 하지만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저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사는 사람이고 라일라 씨는 그런 삶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살아온 분이잖아요. 함께하기엔 벽이 너무 높습니다. 그의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한 고백이 오히려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저물어가는 바다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오너라. 그곳은 너와 어울리는 곳이 아니다. 아버지는 평소와는 달리 단호했고 단 한 줄의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주에서 보낸 시간들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졌고 현실이라는 이름의 커다란 벽 앞에 다시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예전의 라일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숨만 쉬며 살아왔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를 붙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제 선택을 하겠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살고 어떻게 살아갈지는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그 말을 한 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울음엔 두려움과 해방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민준 씨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의 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조심스럽게 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의 눈이 저를 마주했을 때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든 그 삶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삶 옆에 제가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어떤 삶보다 당신과 함께하는 하루가 더 소중합니다. 우리는 말없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었지만 제 마음은 조금 더 가까워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벽을 하나씩 넘어설 준비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단 한 번 운명을 건너는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저에게 그 순간은 바로 제주에서 찾아왔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걸어갔던 그 길 끝에 저는 전혀 새로운 세계를 만났고 그곳에서 저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외면만 화려했던 삶, 안으로는 갈피조차 잡지 못했던 제가 이제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여정의 마지막,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해 조심스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에게 제 정체를 고백한 날 이후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민준 씨의 혼란스러운 눈빛과 아버지의 단호한 음성, 그리고 제 마음을 짓누르던 불안감까지.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기에 저는 모든 것과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제 안에서 조용히 반복되던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다. 이 삶을 포기할 수 없다. 그 감정은 제가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확신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평생 권위로 저를 이끌던 두 분에게 이번에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민준 씨를 만나보시겠어요? 잠시의 침묵이 흘렀고 이어진 아버지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 번 감아.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지 저를 설득하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정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뜻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주 조금, 아주 천천히 열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준 씨에게 이야기를 전하자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분이 날 왜 만나고 싶어 하시겠어요? 고 물었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버지가 직접 봐주셨으면 해요. 그의 눈동자에 스치는 감정은 복잡했지만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만나 뵙겠습니다. 숨기지 않고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제주 시내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세 사람의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위험 있는 자세로 자리에 앉았고 민준 씨는 평소처럼 정돈된 옷차림과 단단한 눈빛으로 그 앞에 섰습니다. 저는 자리를 한 칸 뒤로 물러서며 그들의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의 삶을 조용히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부모님을 어떻게 잃었는지, 그리고 왜 수빈 양을 키우게 되었는지, 공사 현장에서의 일들, 불안정한 고용 현실, 그리고 그가 꿈꾸는 인력사무소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졌습니다. 그 모든 말에는 꾸밈도 과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한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들으셨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 아버지는 테이블 위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내 딸을 사랑한다면 그 진심이 시간이 지나도 바래지 않기를 바라오. 그 말이 끝나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에서 듣게 된 가장 부드러운 말이었고 처음으로 딸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마을 어귀작은 교회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초대한 사람은 손에 꼽을 만큼 적었고 예식장 대신 바닷가 작은 정원을 꾸몄습니다. 드레스도 음악도 호화롭지 않았지만 저희의 눈빛과 손길은 그 어떤 왕실 예식보다 빛났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라일라, 오늘부터 우리는 같은 세상에 서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세상을 함께 걸어가요. 결혼 이후 민준 씨는 계획했던 인력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제주 동쪽 바닷마을에 자리 잡은 그 건물은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함이 묻어나는 공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이 트기도 전부터 노동자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기억하며 신중히 배정했습니다. 저는 사무소 한쪽 책상에 작은 커피포트를 놓고
커피를 내리며 그를 도왔습니다. 그곳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하루가 시작되는 공간이자 새로운 희망이 자라는 곳이 되었습니다. 저는 중동과 한국을 오가며 가족 사업을 원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사 일도, 회의도 이제는 전처럼 거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선택한 방식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가끔 제게 전화를 주십니다. 그 목소리엔 예전의 단호함 대신 조금은 유해진 온기가 묻어납니다. 그리고 수빈 양, 그녀는 이제 예술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고 첫 학기 전시회에서 그녀의 작품은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전시회 날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제 그림에 언니가 있어요. 늘 웃고 있는 얼굴로요. 이젠 제가 언니를 지켜줄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결 안에는 감사와 감동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별장이 완공되던 날 밤, 저희 세 사람은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주 밤하늘엔 별이 참 많았습니다. 조용한 바람이 불고 풀벌레 소리가 배경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건 매일 아침 함께 시작하는 이 평범한 하루예요. 지금 저희가 사는 이 집은 벽으로 지어진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믿음과 선택으로 쌓아 올린 따뜻한 삶의 그릇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만남, 결코 쉽지 않았던 길이었지만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진심으로 연결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연 어떠셨나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